예, 이번에는 6절 국세 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국세 환급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잘못 냈거나 국세를 뭐 100만 원 내야 되는데 120만 원을 냈다. 뭐 계좌이체 오류로 그러면 20만 원 과세관청에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100만 원을 냈는데 예를 들면 저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로만 내면 됐다. 그러면 20만 원 역시 또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과세관청이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환급이라고 부른다. 환급은 당연히 해줘야죠. 뭐 쟤들이 뭐 깡패가 아닌 다음에야 한번 먹으면 땡입니까? 낙장불입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낸 게 있다거나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돌려줘야 될 금액이 생기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결정을 하고 얘네들도 뭐 그냥 개인이 아니 국가기관은 개인이 아니니까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하고 윤범준이라는 사람한테 20만 원 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며칠 내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30일 내에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급하는 사유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내가 과오납을 했거나 잘못 냈거나 아니면 법 같은 게 바뀌어서 지금 환급해야 될 세액이 사후적으로 발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1번 국세 환급금 의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네모 안에 보면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며칠 내에 30일 내에 지급하면 되는데 가운데 충당이라는 게 있네요. 충당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세금과 상계한다, 상호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20만 원 돌려받을 게 있는데 15만 원을 아직 미납한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하죠? 야, 20만 원 돌려주고 15만 원 받느니 그냥 20만 원과 15만 원을 퉁쳐서 내가 5만 원만 줄게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다? 일반적인 민사법에서는 상계, 상호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를 용어만 바꿔서 그냥 상계라고 똑같이 하면 조금 좀 없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계라는 용어 대신에 충당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지 사실은 상계한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끼리 친구끼리 할 때는 이거 뭐라 그럽니까? 뭐 퉁친다, 깐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퉁친다, 깐다가 일반 용어라면 상법이나 민법 용어는 상계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우리 국세 환급금 쪽에서는 충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어차피 똑같은 애에 대해서 그냥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충당은 저 뒤쪽에서 보고 일단 그 전에 국세 환급금의 발생 원인을 봐야 되는데 그 표에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거 뭐 암기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지 뭐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세 환급금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과오납금에 의해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환급세액에 의해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과오납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100만 원만 이체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120만 원 클릭을 잘못해서 계좌이체를 할 때 120만 원을 이체를 했다.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환급세액이라는 거는 사후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좀 돌려줘야 될 금액이 발생을 한 거 그런 걸 말하는 거다. 이거 외우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밑에 사례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충당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상계한다, 그 다음에 퉁친다, 깐다 뭐 이런 걸 말을 하는 건데 충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권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납세자인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쟤네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직권으로 충당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미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나한테 받아야 될 체납 처분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한테 굳이 물어보지 말고 않고 그냥 깐 다음에 5만 원만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거에 의하면 제가 과오납을 해서 20만 원을 환급 받아야 되는데 과세관청에서 그래 윤범준이라는 사람한테 20만 원 환급해야지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윤범준이 안 낸 세금이 있어요. 그 전에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세금이 15만 원이 연체가 돼 있는 게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한다? 윤범준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15만 원과 까고 5만 원만 환급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권충당이에요. 직권충당과 신청에 의한 충당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신청에 의한 충당은 윤범준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충당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직권충당이라는 거는 허락 없이 그냥 알아서 까고 나머지 잔액을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직권충당은 두 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체납된 국세나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경우죠. 제가 1년 전에 냈어야 될 부가가치세, 1년 전에 냈어야 될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인 체납 처분비도 있는 경우에는 굳이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직권으로 충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는 저 괄호 안에 있는 거 납기 전 징수 사유만 동그라미 치고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물어보지 않고 직권 충당이 가능합니다. 납기 전 징수 사유 저 맨 앞에서 뭐 참고로 우리 책에도 나온 바 있는데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납기 전 징수 사유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느낌만 그냥 알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이거는 국세징수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대신에 납기 전 징수 사유의 느낌이 어떤 거였죠? 위험하거나 좀 나쁜 놈일 가능성이 있거나 뭐 돈을 떼먹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가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가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걸 박탈하면서 돈을 납부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랬죠.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충당이 가능하다. 체납된 국세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직권 충당 사안이다 라는 거 두 개를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라요.